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이다. 또 어제 먹은 삼계탕을 먹었다. 약간 질린다. 아무도 없으니 나 혼자만 음식을 먹는다. 점심은 돼지고기 찌개를 먹었다. 어제와 같다. 저녁은 또 남은 삼계탕과 콘프레이크를 먹었다. 날씨는 완전히 초여름이다. 너무 더워서 긴팔을 입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데 밖을 나오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저녁은 약간 춥다. 그리고 화장실은 안 좋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도 마지막에는 한 회사가 망했다라는 결말을 내고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내 나이 37살쯤에 서울에 간 적이 있었다. 대구에서 건설회사 중에서는 메이저인 회사를 퇴사하고 마침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지사를 두 곳이나 둔 이 회사는 제주도가 본사이고 서울과 대구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었다. 내가 있는 지사에는 라이선스를 한 분야에 두 개나 가지고 계시던 분이 사정으로 오셨다. 무척이나 호감이 가는 분이었다. 센스와 재치 있으신 분이었다. 지사에는 직원이 많이 없었다. 총무를 보는 직원 한 명과 다른 직원 한 명 그리고 나 그렇게 세 명이 다였다. 사실은 더 많은 직원이 들어와야 프로젝트 처리가 가능한데 처음 신설된 회사이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서 면접자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는 건실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빨리 왔고 6개월 정도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사라고 해서 입사를 하니 서울에 올라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다른 회사와 같이 합사를 해야 했다. 사실 대충은 예상을 했었지만 갑자기 올라가게 되어서 나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다. 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다. 그냥 들러리 정도랄까? 고시원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해주었다. 식비와 집으로 가는 기차비까지 모두 청구를 하였다. 합사를 같이 한 다른 회사 직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하였다. 오히려 너무 친절한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주도를 많이 내려갔다. 당연히 비행기도 많이 탔다. 나는 대략 8개월 정도의 합사를 끝을 내고 내려올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합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에 다시 남게 되었다. 그 합사는 2개월 동안 했으며 서울의 지사에서 하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고 거의 적자나 다름없는 프로젝트였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장과 이사 한 명은 입찰금만 바라보고 있고 조그마한 계약이나 다른 회사에서 가져오는 계약은 보지도 않았다. 결국은 대구지사의 사장님이 여러 회사에서 일을 가져와서 적자를 메워 나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대구지사 사장님이 손을 놓아버리고 잠적을 해버리셨고 회사는 망하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서울이나 대구에 지사를 두었다면 그곳에서 일을 가져와야 한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 입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가져와야 했다. 조금 한 것이라도 해서 회사를 이끌어 가야 했는데 사장과 이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엉망이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결국은 대구지사, 서울지사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제주도 본사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잠적해버렸던 그 대구지사 사장님은 그가 데리고 온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분을 찾아내어서 결국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였다고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자 퇴사를 모두 하였고
퇴직금을 받아야 했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였지만 결국은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밀림 월급을 받은 것이 다였다. 그리고 5년 전이었던가 대구지사 사장님은 제주도를 출퇴근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나는 사실 서울에 올라올 필요는 없었다. 내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합사에 참가했을 것이다. 이제는 고시원이 된 이야기를 해보자. 15년 전이니까 2009년 정도 될 것이다. 처음 고시원은 홍대에서 위치한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머물게 되었다. 지금은 월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거의 초여름쯤에 오게 되었는데 고시원의 방이 다 차고 남은 그 층의 맨 끝방을 배정받아서 그런지 에어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운 상태에서 고시원의 창문을 열고 한동안 지내야 했다. 방은 2평 정도 되는 방이었고 내가 누우면 딱 맞았고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었다. 책상도 있었지만 노트북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TV는 조그마한 것이 있었고 그때 가장 많이 봤던 프로그램은 슈퍼스타 K였다. 시즌 1로 알고 있으며 우승을 서인국이 했었다. 그리고 여기 고시원은 이모 할머니께서 요리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점심을 제외하고는 매일 먹었다. 보통 고시원은 밥만 있고 반찬은 알아서 만들어 먹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은 단연코 계란말이었다. 두툼하게 크게 만들어서 한 개를 집으면 2번을 베어 물어야 할 정도로 큰 사이즈였다. 5년 전에 그 고시원을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이모 할머니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시원의 문제점이 바로 방음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는 약간 들리지만 남녀 간의 침대 소리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서 한동안 무척 힘든 밤을 보내기도 했었다. 방학이 다가오자 맨 옆방의 투숙객은 다른 곳으로 가는지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시원에는 왜 그런지 유독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다. 잘은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지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영업을 따로 하는 것 같았다. 아참, 그리고 일본에 오신 분 중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녀를 알게 되었다. 같은 층에 계시던 분이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분은 일본에서 남편과 이혼 후 대한민국에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래서 직장도 알아보고 계셨다. 나이는 나보다 약간 많았지만 참 단아하고 이뻤다. 각설하고 8개월 동안의 홍대의 합사를 끝내고 서울지사로 복귀하고 다시 다른 합사를 하게 되었다. 그 합사를 하면서 서울지사에서 가까운 고시원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홍대에서의 고시원에 못 미치는 서비스의 환경까지 할 말이 없는 곳이었다. 식사를 못하니 결국은 회사 근처에서 밥을 해결했다. 그 고시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고시원이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월세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나의 서울고시원 시절 이야기였다. 아참, 하나가 빠졌다. 초반에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섬에 들어와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그때만 좋았다. 이제 그만 자자. 10시가 다 되었다. 내일 보자.